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6년 차 시집살이 같은 거 해본 적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제게 상냥한 시어머니셨고 시어머니니깐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신 적 없는 그야말로 아들 부부만 잘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시어머니셨습니다. 일을 하느라 바쁜 저를 위해 찬거리 사다 놓으면 그거 음식해주러 오시는 분이었고 혹시나 시어머니 일 시켜먹는 며느리로 생각하실까 싶어 이 찬거리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시어머니는 홀로 사십니다. 시아버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홀로 계시다 보니 끼니 건너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생각해낸 것이 찬거리를 사서 반찬을 만들어 시어머니와 반반씩 나눠 먹는 그런 식의 방안을 냈던 것이었죠. 제가 있을 땐 당연히 같이 하지만 제가 일을 하거나 바쁠 땐 시어머니 혼자 반찬 만드신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 집에 끌어들여 반찬 만드는 수고하게 했다고 비난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좋은 안이라고 그땐 생각을 했었네요. 시아버지 살아계실 적엔 워낙에 시아버지가 강성인 분이셔서 며느리로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긴 했었어요.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 며느리가 전화를 매일 해줬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자주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내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며느리 수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리 대놓고 말씀하시는 시아버지셨었는데 그거 시어머니가 다 막아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시아버지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제 편을 들어주셨고 한 번은 제 편을 너무 들기만 한다고 시아버지가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걸레를 던진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 돌아가신 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을 고려해 보기도 했었는데 한사코 거절하신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일이 바빠서. 사실 핑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이 바쁘긴 합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진 못하지만 창거리 핑계 대면서 시어머니 저희 집 자주 오시게끔 했고 그리고 시아버지와 사시던 집 정리해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도 시켜드렸습니다. 차로는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30분 이상을 운동 삼아 걸어서 저희 집과 당신 집 왔다 갔다 하시는 시어머니 보면서 운전은 연세가 드셔서 못하시니까 전동 자전거도 한 대 사드렸죠. 시어머니가 제게 마음 써주신 만큼 저도 시어머니 나름 마음 써서 해드렸다고 생각했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용돈도 생활비도 모두 다 저희 부부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 중이었죠. 돈으로 하는 효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으로라도 효도를 해드리는 게 다행이고 돈으로라도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말로만 하는 효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도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누이, 저희 부부보다 먼저 결혼해서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데 시누이 부부에겐 문제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독한 시집살이 하고 있고 괴팍한 남편 만나서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마 당신 딸의 모습을 아니까 당신 딸의 며느리로서 얼마나 힘들지 괴로울지 아니까 더 저에게는 그런 고된 며느리의 삶을 주지 않으시려는구나 라는 마음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 또한 도와달라 요청할 땐 그 청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었습니다. 멀리서 살고 있는 시누이 제가 결혼해 살면서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데 진심에서 우러나와 시누이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든 건 다 시어머니의 마음 씀씀이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분이었고 다정한 분이었고 현명한 분이었고 무엇보다 며느리 아낄 줄 아는 소중한 거 아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참 실망스러운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였을 뿐이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셨을 뿐이었더라고요. 아주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간 제가 시어머니에게 썼던 마음까지 모조리 쓸데없었던 것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속이 상하지만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하지만 딱 애만 쓰려고 해요. 거기까지가 제가 시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며느리로서의 도리인 것 같거든요. 좋게 잘 지냈던 시어머니와 일이 생긴 건 시누이의 이혼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시누이 이혼을 하겠다는 기습 발표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이리 못 살겠다고, 남편이 이제는 손찌검까지 한다고, 아무리 자기가 바보 같다 하더라도 맞고자 살 순 없을 것 같다고 무작정 시어머니 집으로 도망을 쳐왔더라고요. 그 누구도 시누이 이혼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적극 찬성이었어요. 요즘 그렇게 사는 며느리 흔치 않고 그런 대우받고 사는 아내들 없는데 우리 시누이가 너무 바보 같다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 응원을 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리를 싸매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합의 이혼은 안 될 것 같고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저희 식구 중에 법조계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께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죠. 이 부분은 제가 나서서 먼저 말한 게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먼저 청을 하신 거였습니다. 시누이 이혼을 말릴 생각은 없었지만 제가 막 앞장서서 얼른 이혼을 해라라고 부추긴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 정도의 선은 지킬 줄 아는 나이고 부부간 이혼이라는 것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조심스러운 법인데 며느리이자 올케인 제 입장에선 더 조심스럽게 언행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더군요. 극적으로 시누이가 시누이 남편과 화해를 했고 이혼은 없던 걸로 하게 되었답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게 칼로 물베기라고 시누이는 아마도 자신의 남편을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애증의 관계인지 아니면 부부 일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할 테니 이혼을 하겠다 도망쳐온 사람의 상대방과 극적으로 화해를 했겠죠. 한편으론 솔직히 아쉽기도 했지만 시누이의 인생이니 제가 뭐라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고 결국 모든 일은 중단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시누이가 시누이 남편과 다시 지방으로 내려간 뒤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시누이 남편이 제게 사과를 받고 싶다 했답니다. 게다가 시누이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의 시댁에서조차요. 제게 사과를 받아야만 모든 갈등의 씨앗들이 없어질 것 같다고 만일 제게 사과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찝찝할 것 같다고 그래서 꼭 저의 사과를 받아야만 겠다고 그리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나의 사과를 받고 싶어 하냐 했더니 제가 시누이를 부추긴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누이가 이혼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시어머니 집으로 도망쳐온 그 일,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시누이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은 처음 나왔던 거였는데 암튼 그 이혼이라는 단어가 시누이의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도대체 중간에서 어찌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와 모든 걸 다 의논을 했고 그날 도망쳐 나온 것도 저와 의논을 행동으로 옮긴 거라고 그리 말을 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말이죠. 저와 의논을 한 게 아니라 실은 시어머니와 의논을 한 거였는데 시누이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부추겼다 하면 시어머니한테 사과하라 할 테니 만만한 저를 팔아 넘긴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속사정 잘 몰랐었지만 시누이를 위해서 제가 다 뒤집어 쓰고 닥치고 사과를 해야 한다면 네, 그까짓 거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시어머니가 그래도 사돈인데 동등한 사돈 사이에서 고개 숙이는 모습 보고 싶지도 않았고 뭐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저를 완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 사과를 하라는 말에 대한 반응들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좀 미안한 감정이 있는 듯 했으나 얼른 내려와서 사과를 해야지만 해결이 될 것 같다 했고 그리고 자꾸 저와 입을 맞춰보자 하더군요. 입 맞춰야 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닌 듯 했고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시누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시누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누이 또한 남편에게 가해를 했었다는 것을요. 둘의 말을 다 들어본 건 아니니 확인을 할 순 없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자신도 맞바람을 피웠었다고 실토를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집에 올라왔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그때마다 그 바람 피우는 남자를 만나 왔었던 것이었고 자신의 시댁에다가는 제가 부추겨서 자꾸 서울로 올라온 것이라고 그리 둘러댔나 보더라고요. 여러 개의 퍼즐들이 있으니 그걸 저와 입을 맞추자는 것이었는데 좀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시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역시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너무 놀라운 일이었는데 제 놀라워하는 반응을 본 시어머니의 비난, 힐난, 저를 나무라셨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에게 인간적으로 실망을 하게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무조건 저보고 다 덤탱이를 써달라고 했고 그리해야 시누이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된 건 절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쩌겠냐고. 네 시누이이고 내 딸인데 걔를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저보고 고생을 좀 해달라 하더군요. 그 말까진 이해되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이해가 안 되었던 거죠. 받아들일 수 없고 시어머니에게 실망까지 하게 된 그 다음 말이요. 어쩌겠니? 네가 다 했다고 해야지. 아니면 내가 우리 딸이랑 짜고 그랬다고 할 순 없잖아. 그리고 우리 딸이 먼저 한 거 아니야? 김서방이 하도 그러니까 홧김에 그런 건데. 이번에 내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동안에 우리 딸 동선에 대해서 말이 나왔나 봐. 애도 급하니까 그냥 네 핑계를 댄 거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우선 신우의 행실에 실망을 하긴 했지만 어머니가 이리 부탁을 하시니 최대한 조용히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해줘야지. 그럼 나를 봐서라도 그리 해주는 게 맞지. 그리고 있잖아. 우리 사돈들 확실하게 입막음을 하려면 아유 그래. 네가 다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속 시원하게 말을 할게. 가만 보니까 돈을 원하는 것 같더라. 우리 딸도 그렇고 김서방도 그렇고 너 돈 잘 버는 거 알잖아. 한몫 어떻게 좀 뜯어볼까 하는 그런 못된 속셈 부리는 것 같은데 어쩌겠니? 네 시누이 시부모들인데 그냥 한 1억 정도 위로금 정도로 주고 우리 끝내자. 그리하면 아마 더 이상 아무 말 안 나올 거다. 돈 받을 때까지 우리 딸 괴롭힐 수도 있어. 네? 1억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무슨 돈까지 주라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저보고 돈까지 주면서 사과를 하라고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하신 말씀 제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제게 돈을 주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돈을 못 주겠다는 거니? 그럼 우리 딸 다시 고생시킬 셈이야? 너는 그런 인생 살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딸 정말 불쌍하게 살고 있다고.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시부모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이 안 되니 못 주겠단 말을 하는 거잖아. 내 딸은 시집가서 대우도 못 받고 시집살이나 당하고 있는데 남의 딸인 너는 내가 며느리로서 대우해주면서 살고 있잖아. 그럼 너 나한테 줘라. 내가 그동안 시집살이 시킬 수도 있었는데 시키지 않은 그 값 다 내놓으라고. 그 돈 모아서 우리 딸 줄라니까. 어머니 진심이세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한번 얼굴도 보지 못한 분들 앞에 가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머리 조아리고 사과를 해야 하는 며느리가 되었는데 그 며느리의 피땀으로 일군 돈까지 그분들께 바치라고요? 시집살 시키지 않은 값을 내놓으라고요? 어머니, 그럼 며느리 짓거리하는 그 값 내놓으세요.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지금 어머니의 딸 앞가림 해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제 노력을 무시하고 저란 사람의 인격을 이리 무참히 짓밟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신 말씀으로 인해 어머니는 지난 6년간 좋은 시어머니라고 각인된 제 기억들을 와장창 깨버리셨네요. 긴 말 않겠습니다. 사과도 그리고 돈도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저는 어머니 며느리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제 시어머니이길 먼저 포기하셨으니까요.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결국엔 며느리를 버린 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내가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 만일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 사랑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라. 사랑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죽을 만큼 노력을 한번 해봐라. 그런데 만일 인간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네가 피해라. 그에게서 도망치고 피하고 그의 곁에 맴돌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를 피하고 그들에게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지금 그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 거면서 뒷담화는 주제에 참 말이 많긴 한데 그래서 그들을 절대 안 본다, 그들과 인연을 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들에게 도망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 도망자 신세는 제가 죽을 때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상식선에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말들과 행동을 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을 해버렸거든요. 참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그런데 결국엔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네요. 아마도 제 진정한 가족이 아니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사이는 아니니까 도망을 치려고 하는 거겠죠. 그녀들은 저를 비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 도망을 칠 겁니다. 감히 그들의 얼굴을 제 눈으로 보는 일이 없도록 그리하면서 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